쉬시는 동안에 좀 상큼해지셨습니까? 조합원 분양 계약 직전 관리 처분 변경 공람 안과 함께 살펴보는 재건축 재개발 비리 유형 점검 제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부에서 나왔던 도정법 29조 원문을 살짝 보여드린 다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도정법 29조입니다. 아, 빡빡하죠. 장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빡빡합니다.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29조 중에서 1항, 2항, 7항, 8항, 9항입니다. 9항이 필요한 겁니다. 9항. 9항에 보면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성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성면 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29조 9항입니다. 그럼 농법 136조는 벌칙입니다. 벌칙. 무슨 벌칙이냐? 29조 9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성면 조사 해체 제거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암물질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드렸고요. 29조 9항을. 다음에 또 이건 뭐냐, 그럼 대구광역시 시행 규칙에 나오는 거, 앞서 이미 일부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서식은 앞쪽, 뒤쪽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와 같이 대항목 소요 비용 해가지고 대항목이 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그 다음 뒤쪽으로 넘기면은 아직까지도 소요비용입니다. 소요비용, 부대 경비, 재건축 부담금까지가 소요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수입 추산에, 그 다음 비율 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표의, 앞쪽 부분은 이미 제1부에서 설명드렸고, 2부에서는 이 뒤쪽에 해당되는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비용이죠. 소요비용, 부대경비, 기타 경비 해가지고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학교 용지 부담금, 이건 뭐냐, 47억 8,500. 이건 뭐냐 하면은, 인근 초등학교, 아파트 입주를 하면은, 초등학생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부담금이네. 47억 5천. 47억 8,500. 예. 그 다음에 금융비용 1, 금융비용 2가 있는데, 금융비용 1은 184억. 중도금 대출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금융비용 2, 177억 3천. 해가지고 사업비 대출이자. 중도금 대출이자 184억, 사업비 대출이자 177억. 빚값 한 7억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계. 자금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오로지 분양금 들어오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냐 하면 계약금 이만큼, 이만큼 들어왔고, 또 중도금 이만큼이고, 잔금 이만큼이고, 또 이건 수입 추산에, 이번에 일반 분양에서 들어온 돈이 6,289억 5,700만원. 아까 비대위원님 말씀이 맞나요? 6천억 하는 게 6,289억 5,700만원.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 파란산 부분이요. 파란산 부분을 대구광역시 서식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한도 보면은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씨가 깨알 같아서 운전면허 반납을 권유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읽기가 힘들게 있어서 어르신 조합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렇게 대구 광역시 그 서식에 맞춰서 한번 이게 얼마입니까? 한 3분의 1 정도 줄었네요. 그런데도 보이죠? 예. 6,289억 5천 일반
조합원 분양금, 일반 분양금, 보료, 뭐, 복리, 부대, 시설, 해가지고 합치면은 6,289억 5,700만 원이라는 거. 그건 뭐, 그렇고요 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조합에서는 이대로 총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이대로 실행됩니다. 빼박 불가,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조합장은 건설사의 나란히별 아바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례의 분들은 오로지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는 비례율을 높이려는 순수 열정만으로 외칩니다. 비례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비례율이 올라가면 분담금, 올라가서 분담금 돈 1,000만 원만 줄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돈 1,000만 원 어딥니까? 분담금, 일반 조합원 분양금을 1,000만 원 덜 내면 어딥니까? 때문에 비례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잘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지 않으면 진화라당 방을 달리러 끝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만 진화라당이 되는 거 아니고, 조합원들도 개털, 진화라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례율을 좀 올려야 득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응원하십시오. 그래야 비례율 올라가고 조합도 바로 섭니다. 조합은 모두에게 유익한 비례율을 높여서 분담금, 즉, 보통 말하는 조합원 분양금을 적게 내는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2차 특화한다, 정화조가 어떻다, 물탱크가 어였다, 로이창을 한화에서 LG로 바꾼다는 등 대해서 비대위에서는 이런 거 상세하게 조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하는 말은 직 굴리는 대로 막 써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써야 할 것은 써야지요. 명품 아파트, 진짜 명품 아파트 만들기 위해 써야 할 것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낭비 요소가 많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낭비 요소가 많은 돈을 쓰면 쓴 만큼 비례율이 낮아져서 분양금, 분담금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풍문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합원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것을 점검 포인트를 해서 양쪽 견해 철저히 살피고 확인한 다음 심사숙고하여 권리행사 잘 하셔야 합니다. 권리행사 특별한 것이 아니고 투표입니다. 벌로 동글뱅이 띄워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과감히 X입니다. 특히 서면 동의가 그렇습니다. 투표 잘못하고 지금 이게 나라냐 한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총괄표 내용을 보니까 나름 법에 딱딱 들어맞도록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저만한 숫자 하나 틀림없이 아주 잘 된 것 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 비리 복마전이라 하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인데 무슨 이바군지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겉포장이 아주 훌륭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속내는 떠들어보지 않아서 컴컴한지 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재활용품이 많다고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개망신 당하고 돌아온 수출 컨테이너에 쓰레기 담듯 했는지 대박나는 명품 아파트가 들어있는지 피가 몇 억씩 붙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면 당합니다. 어깨에서 떠다니는 알려지지 않은 영업비밀 같은 아픈 급소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소점, 포인트, 모든 급소점을 찾아 맥을 딱딱 짚어 진단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끝까지 경청하시면 얻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 시공비. 이거는 주택 제곱미터당 단가 얼마씩 정액으로 조국 계약으로 했거니와 건축 단가표가 어느 견사를 할 거 없이 많잖아요. 공정가격대랑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시공비에서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가 칭얼대면서 수석 뽐뿌질하면 팍팍 올려줬는지 매년 올려주는 수법이 있고요. 또 다른 수법은 추가 공사를 제한해서 추가로 돈을 버는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라는 수법입니다. 특별히 고급화, 명품화 하겠다면서 최신 첨단 소재, 미세먼지 방지, 환경공사, 층간 소음 등 내세우는 명분마다 솔깃하니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찬성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명분인데, 고급화, 명품화 좋지요. 문제는 비용 부풀리기, 이중비용, 심지어 하자보수기까지 끼워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맺은 도급계약 말고 가해로 돈을 벌어먹겠다는 수법 중 하나인데, 따라서 때문에 검토기 제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뭘 합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아파트 짓는 뭘 알아요? 그런데 조합장 단독 또는 조합원 20% 조합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면 조사해 줍니다. 조사하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들은 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떤 조합장은 건설회사 말만 듣고 건설회사 편에 서서 동조하는 조합장도 있습니다. 비례위에서 조합원 20% 동의받아 검증 신청하겠다. 조합장에게 전화번호, 조합원 명부 좀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판례가 웃자니 하면서 내주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안 내주니, 주지 않으니 수상합니다. 수상하거나 말거나 안 주는데 어쩝니까? 값인데. 어쩔 수 없이 비례위에서 연락처 번호도 없이 지금 다 철거해서 뿔뿔이 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아름아름 찾아다녀봤자 20% 채우겠습니까? 자동 실패입니다. 속 터지는 일이지요. 예. 그런데 조합장은 특화 안건 상정된 총회 안내 책자 우편물을 발송하고 바로 OS원 풀어서 허 방문하여 서면 동의서 거두면 총회 통과는 자동입니다. 맞죠? 예. 비례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특화 공사 안건 총회 통과시키는 조합장님, 건설회사 입장에서 조합장님이 억수로 이쁘고 고맙겠지요. 돈 벌게 해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최소한 감사합니다 하는 치아의 말이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한 번 맞들리면 2차 3차 특화도 시도합니다. 이노릇을 어쩌노. 특화 사업비 200억 지출했다 하면 200억 지출했다 하면 부가세 10% 더하기 220억입니다. 이 220억을 450명 조합원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돈을 쓰면 쓴 만큼 비례율이 낮아지고, 비례율이 낮아진 만큼 분담금, 조합원 분양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는 만큼 분담금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돈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조사하여 비례율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례의원님들은 이 비례율을 높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응원이라도 힘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상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상옵션을 관습처럼 건설회사에서 발코니 확장 등 10가지 정도를 옵션으로 내걸고 내 사업장에서 공사해주고 돈 버는 사업인데, 사업자로서 수수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조금 전에 재건축, 정비사, 건축주, 사업주 누구라 했습니까?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모르면 조합원도 자동으로 모릅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지요, 뭐. 다른 수 있습니까? 또는 모른 척 눈 감으면 100% 건설회사에서 이익을 독식합니다. 야, 대충 이런 정도이고, 이건 뭐냐 하면 개인별 이 분담금 계산 그건데요. 보면 이 맨 위에 것은 옛날에 살던 집 철건, 옛날에 살던 집의 감정평가 내역이고요. 요것은 그러니까 분양 신청한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의
이 감정평가 X고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내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내역이나 분담금 액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 무척 알아보기 억수 알아보기 글씨도 작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제대로 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이 84B형 101동 1603호입니다. 그래가지고 1603호에 종무자산이죠. 종무자산 1603호에 감정평가액과 3억 2,080만원. 그 다음에 조합원 권리가가 1억 5,400만원, 분담금 격은 1억 6,680만원인데, 이게 뭐냐면, 종전자산, 옛날에 살던지 감정평가 액수가 1억 2,320만원입니다. 그래, 비율이 125%이기 때문에 125%를 곱하기 하면은, 이게 1억 5,400만원입니다.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권리가액. 요 권리가액을, 새로 신청한 84B 1603호의 감정평가액수가 3억 2,080만원인데, 이 3억 2,080만원에서 권리가액 1억 5,400만원, 1억 5,400을 빼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억 6,680만원. 이거 내가 분담해야 할, 말하자면, 보통 말로는 일반 분양, 아니, 조합원 분양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합원 분양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 납부 일정은 다른 조합의 사례로 볼 적에 대개 이렇게 짜여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짜여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계약금 0%. 이미 돈 얼마나 냈습니까? 많이 냈죠? 예. 1차 10%, 2차, 3차, 4차, 5차, 6차. 전부 10%씩 60%, 잔금 40%. 이렇게 짜여집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금이라 하지 않고 분담금이라 하는 이유,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익에 관한 법률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금 중 일부를 국토부에서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납부해 간다. 말하자면 세금 같은 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이걸 부담금이라고 해요. 세금 같은 돈인데, 동법 3조 2에 보면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 12월 28일 마감 3일 전에 접수했으므로 재건축 부담금 해당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부담금은 그렇고요. 분담금은 어디에 나오면 도정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도정법 시행규칙에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합원들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조합원 수보다 훨씬 많은 430명이 1700세대를 말하자면 1700세대를 짓기로 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며 공사비며 일체의 모든 비용을 비례율로 나누어 분담한다. 그래서 분담금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 얻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아파트 짓는 비용을 분담한 만큼의 비례율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권리가액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조합은 뭐든 건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짓는 땅 내놓고 비용을 비례율로 분담하고 이익금도 비례율로 나누고, 조합은 분명 아파트 짓는 건축주 동업자들입니다. 맞지요? 건축주인 것은 맞기는 맞는데요. 그게 허울 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일반 분양가 결정도 보면은 조합원 측에서는 1,500원 돼야 한다 하는데 건설회사 측에서는 1,370을 넣으면 안 됩니다. 비례율도 125% 넣고도 건설회사 쪽에서는 120% 대단한 겁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조합원 430명이 1700세대 지어서 일반 분양 1200 몇 세대 완판 분양 냈고 국공유지 무상으로 기증받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 신청해서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대상도 아닌데 말도 안 된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비마다 결정되는 것을 보면 건설회사 견해대로 결정됩니다. 어깨에서는 일컬어 조합장 데리고 너는 꽃놀이 패다. 금을 던지기만 하면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합니다. 오염토 나왔다 하면 법에 따라 조사도 안 해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특화 공사 제한 받으면 부풀리기 이중 공사인지도 조사도 안 해, 확인도 안 해보고 조합원들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받아보자 하거나 말거나 건설회사 원안대로 총회 상정시켜 통과시켜주고 물론 이사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뜻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허울 뿐이 헛개비 주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투표권만은 내 맘대로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찍기 때문에 누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 권리입니다. 투표 잘못해놓고 이게 나라냐 통탄하지 않습니까?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이게 재건축이냐 통탄하지 않으려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